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세 판짜기로 분주한 가운데 당내 초선 의원들이 세력화에 나서며 본격 꿈틀대고 있습니다. 쇄신을 외치는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고영인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이제 쇄신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선봉에 있는 초선 의원 모임의 이제 수장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드릴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재보선 이후에 초선 의원들 더 민초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연대를 한 상황인데 초선 의원 전원이 하나로 뭉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번 선거가 쉽지 않은 선거라서 좀 패배를 어떻게 보면 예감한 측면도 있긴 했는데 막상 선거를 치렀을 때 그 패배가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네. 일단 그 격차도 컸지만 특히 그동안 우리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줬던 2030, 이 젊은 청년층이 이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과연 내년에 대선을 우리가 어떻게 치러야 될지 또 3년 후에 우리 총선을 또 어떻게 치러야 될지 굉장한 어떤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원인은 굉장히 많을 텐데 국민의 고통의 지점을 우리가 제대로 몰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선 들여다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책에 있어서 좀 무능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란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그런 좀 오만한 면은 없었는지, 또 내로남불적 요소가 있었던 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이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이제 뼈를 깎는 그런 각오로 다시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결국은 기존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했던 그 지도부에 비해서 우리 초선 의원들이 그래도 초심을 좀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참신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네. 네, 이번에 새 원내 사령탑 바로 윤호중 의원인데요. 초선 의원들이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친문이 됐다는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초선 의원 대표로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친문, 비문 이렇게 나누기식이 자칫하면 이제 분열을 조장하는 이렇게 언론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렇게 좀 프레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난 총선에 보면 저희들이 다 우리 대통령 사진 또는 같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 의정을 제대로 완수하고 성공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해서 다들 승리를 해서 들어온 거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범친문이라고 하면 결국은 아마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의원이 별로 없을 거요. 예, 저는 뭐 한 80, 90%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그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비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런 그 개파나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보다는 여러 가지가 우리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라고 하는 내부의 어떤 요소들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가 본질적인 초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민생과 개혁을 강조했는데요. 첫 행보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그래도 처음에 저희들이 우리 초선 의원들하고 한번 만났었습니다. 잠시 제가 일요일 날 오찬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이후에 그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내부의 뭐 불평등한 요소라든지 또는 사회에 어떤 사각지대가 있어서 사회적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 증폭됐기 때문에 제발 이 지금 삶의 고통을 진정시켜주고 미래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이제 요구란 말이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뭐 다른 개혁적 요소가 있는 건데, 그래서 좀 이 민생 개혁, 민생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문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 사륜 구동에
앞바퀴 2개를 민생으로 하고 뒷바퀴 2개를 개혁을 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그 개혁도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요구였던 건 맞거든요.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도 단지 이것이 이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때문에 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줬던 요소도 있었고 또 자칫 언론 개혁이라는 게 우리 내부의 요소보다 바깥에서 원인을 돌리는 걸로 비춰질 수 있는 측면 때문에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우리의 과제로서 하긴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호중 원내대표 이제 등장으로 민주당 당대표 경쟁 구도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뭐 출렁이고 있다는 네네네.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당대표 이제 경선이 이제 진행 중인데요. 당권 주자 3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뭐 진단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네. 어떤 인물이 새로운 민주당의 또 이 선장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세 분이 네. 워낙 우리 당 생활을 오래 하셨고 우리 당의 성공과 실패 또 여러 가지 위기와 또 새로운 기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누가 하더라도 기본 임무들을 잘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인천시장도 하시고 외교위원장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정책 능력이 뛰어나시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안정감 있게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홍영표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제 원내대표도 하시면서 좀 합리성과 이제 그 혁신성 이런 걸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의 염원이었던 공수처 패스트 트랙도 잘 수행을 한 적이 있고 또 이제 우리 누굽니까? 우원식. 우원식 의원입니다. 의원. 죄송합니다. 이거 오해 사겠네요. 을지로위원회 이것을 하면서 정치는 이런 것이다. 또 새로운 민생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원내대표로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민심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부동산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의 좌절뿐만 아니라 일자리부터 또 중년층의 그 자영업의 어떤 붕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기본으로 하면서 개혁 과제를 잘 조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재보선 이후에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기 시작하면서 최고위원 경선에 많은 초선들이 또 도전장을 내밀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단 2명에 그쳤습니다. 좀 기대보다는 좀 적은 수치인 것 같은데요. 적은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1인 2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초선 의원을 도와준다고 할 때도 그들을 온전히 도와주려면 2명에게 한 표씩 나눠줄 수 있어요. 1인 2표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초선들이 지금 1년 만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 나가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제 요번에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우리가 새로운 쇄신과 변화에 맞게 우리가 내부에서 선출을 해가지고 내보내자. 혹시 나갈 사람이 없더라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막상 해다 보니까 이제 이 당선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재정 문제도 있어요. 선거 비용.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권유는 하되 본인의 결단이 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서너 명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2명이 됐는데 저는 대표로서는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기에는 그 인원이 좋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이번 국민들에게 새로운 변화, 그 다음에 참신성 이런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생각해서 굉장히 큰 울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릴까요? 이제 일부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 반성문에 이제 뭐 입장을 밝히면서 당이 이제 홍역을 치렀는데 일단 뭐 외부에서 보기에는 초선 의원들의 그런 이제 뭐 행동이 현재로서 이제 한 발 물러난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친문 입김의 초선 의원들 쓴소리가 자취를 감췄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지금 뭐 예정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국민들의 회초리에 대해서 매를 들었을 때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가를 깨닫는 게 우선 중요하고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4월 9일 날 만나서 반성문을 제출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해야 될 과제는 그런 반성을 했으면 뭐를 변화시켜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안정감과 또 삶의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이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세 신안은 이게 섣부르게 또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들이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개의 모둠으로 지금 79명인데요.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이렇게 토론을 해서 목요일 날 그걸 취합해서 1차 세 신안을 지금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쓴소리도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수냐 진보냐 가리지 않고 네.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 당이나 저희들에게 좀 쓴소리를 했던 그 최진석 교수가 있습니다. 철학과 교수. 내일 10시에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또 듣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일관되게 가겠습니다. 네. 네, 초선 모임 차원의 1차 쇄신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주로 담을지 네, 궁금한데요.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당정청 관계에서 좀 이제는 당이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주도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당의 시간으로 이것이 좀 변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것도 특정 그 몇몇 지도부만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밑으로부터 이 역량들을 잘 결집해서 수렴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 당내 민주주의 우리 초선 의원들이 이전에는 좀 선배들한테 배워야 될 것도 있었고 또 이전에 열린우리당 때 뭐 108명의 초선들이 너무 제각각이 목소리를 내다가 좀 당이 분열된 측면도 있었다. 이런 교육을 하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좀 자제했던 측면도 있는데 이제는 정책이 됐든 입법이 됐든 저희들이 충분히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수기 역할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민생과 개혁의 과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시키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산 단원구가 이제 그 지역구시잖아요. 지난 이제 금요일에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이 있었는데 야당에서 이제 5년 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제 7주년 기억식인데 저는 뭐 매년 참석했었는데 처음 봤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국민의힘이 세월호에 대해서 막말 정당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질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 하에서 5.18 무역에 가서 네. 무릎도 꿇고 또 세월호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표명을 하고 이런 변화들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환영을 하고요. 또 최근에는 그 DBR 그러니까 그 세월호 선상에 그 여러 가지 당시 사건에서 여러 가지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그리고 키가 될 수 있는 DBR이 조작된 의혹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야가 특검을 발의했는데 막상 거기에 이제 추천위원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했는데 여태까지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선거 끝나고 하더라고요. 좀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환영은 하고 단지 이것이 어떤 보여주기식 이런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아요. 제가 대표 발의한 건데 우리가 성역 없이 모든 자료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에 또 4.16 당일 이런 전반에 대한 자료가 지금 청와대에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발의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들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기록물을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도 협조해 줄 때 저는 진정성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또 여당 초선 모임 장으로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네. 어떤 활동에 나설 것인지 한 말씀 들어보고 싶고요. 또 국회 입성하실 때 초심을 잃지 않은 의원이 되겠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개인적인 의정 활동 목표도 듣고 네. 싶습니다. 일단 뭐 우리 초선 의원들이 그동안 좀 조용했다가 이번에 이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일어섰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왜 이전에 목소리 못 내고 이제 그러느냐 이런 핀잔도 듣기도 했는데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좀 더
소신껏 바른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모아진 거고요. 제가 좀 부족한데 이제 좀 추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의원님들의 진취적인 것도 좀 같이 공유하고 또 약간 중장년층의 의원들의 어떤 안정감과 노련함 이것들을 잘 결합해서 제가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제가 잘 수렴하는 역할이 돼야 될 텐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목은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조급하게 또 뭘 만들려고 하면 그게 실용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쇄신안은 차분하게 1탄, 2탄을 내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적 과제로도 우리가 이동을 하고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이전에 그 경기도 초중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그때 활동부터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안정성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고 누구도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으면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지구상에서 그거를 북유럽 5개 국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유럽식의 복지 국가를 잘 실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도 제가 소신껏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오히려 더 이 복지국가 만들어야 될 필요성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신을 잘 정책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도 의정 활동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고영인 당내 더민초의 운영위원장 의원님과 함께 여러 현안과 그리고 쇄신을 위한 새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